자,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큰 이제 마지막 챕터의 1번이 됩니다. 1번이 제목이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해놓고 옆에 제가 주어가 수식받는 명사구라는 제목을 붙여놨죠. 자, 이름을 한번 들여다보면 주격관계대명사, 우리가 이런 말에 문법적인 용어에 굉장히 우리는 민감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뒤에 제목이에요. 주어가 수식받는 명사구.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느냐 하면 주어가 수식받는다. 즉 우리는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느냐 하면 명사구가 원래는 문장이었다는 이야기죠. 문장에 있던 주어를 꺼내서 수식받게 만들면 그게 명사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쫙 써왔던 1권부터 지금까지 써왔던 모든 문장의 주어를 꺼내고 수식받게 만들면 그 문장 자체가 명사구로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명사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고 연습해보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명사구를 어떻게 문장 속에 써먹을 거냐, 이 연습을 이제 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다 아는 이야기 좀 한번 읽어보면 한국어의 문장은 종결음이 다로 끝납니다. 지긋지긋하게 들었죠. 다로 끝납니다. 자, 그리고 따라서 문장 속의 명사는 문장 끝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명사를 끝으로. 그게 좋아요. 왜? 어차피 모든 문장이 다라고 통일되어 있으니까 통일된 모양을 갖추려면 통일된 부분으로 옮겨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옆에 문장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 여기서 사람들, 요게 주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원한다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를 원한다 사람들 이렇게 됐겠네요. 그리고 나서 종결음이 다를 뭐로 바꾼다? 형용사형 어미인 니은으로 바꾸어주면 문장이 명사구가 돼버립니다. 즉 평화를 원한다 사람들에서 다를 니은으로 바꾸면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 명사구가 끝나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어에서 주어가 수식받는 명사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밑에 거기 제가 우리말로 연습을 쫙 적어놔 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말로 빨리 문장의 명사를 꺼내서 명사구를 만들 줄 알아야 영어도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우는 거니까. 그 예를 한번 볼까요? 그 영감님께서는 우리 옆집에 사신다. 여기서 영감님을 꺼내면 어때요? 우리 옆집에 사시는 영감님이 되겠죠. 그 곰은 결국 인간이 되었다? 결국 인간이 된 그 곰. 그 기계는 복잡해 보였다. 복잡해 보였던 그 기계. 이 로봇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로봇. 할머니께서 이 고추장을 담그셨다. 이 고추장을 담그신 할머니. 자, 이런 식으로 쭉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뭐 한국어는 문장을 명사구로 바꾸는 게 참 쉽습니다. 쉽고 편리하죠? 이게 한국어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어미가 없는 어미도 없고 문장이 다라고 끝난다라는 공통점 없는 영어는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어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명사절을 만들 때도 그랬고 부사절을 만들 때도 그랬죠.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I love you, 나 너 좋아해 라는 문장이 있다면 이거 지금 문장입니다. 그죠? 이랬던 문장을 영어는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좋아한다는 것, 좋아하기 만들려면 이걸 건드리는 게 아니고 이 앞에다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대시라는 접속사를 붙였죠. 내가 너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if나 whether를 붙였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뭐 내가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because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함에도 불구하고 although. 자, 어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속사를 붙였습니다. 이게 명사절 접속사, 얘는 부사절 접속사인데 붙이면 얘는 우리말 개념에서 더 이상 다가 아니고 이때 대시 붙으면 한다는 것이 되고 if가 붙으면 인지 아닌지가 되고 because가 붙으면 때문에가 됐고 그리고 although가 붙으면 비록의 의미가 됐죠. 이렇게 해서 영어는 절을 만들었었죠. 그러면 한국어의 어미 변화처럼 영어가 어미 변화가 없으니까 접속사를 붙였다. 종속 접속사를 붙였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명사구를 만든다는 이야기는요. 사실은 꾸밈받는 명사 외의 나머지 부분을 형용사 절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 때 원래는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할 때 평화를 사랑하는 걔가 영어에서는 형용사 절이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접속사, 즉 종속 접속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영어는 다라는 공통된 의미도 없고 문장이 다로 끝나지도 않으니까 수식받는 명사를 뒤로 보내는 게 아니고 차라리 문장 앞으로 꺼냅니다. 자, 이건 앞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이때 형용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관계사라고 부르고 그 관계사가 대신한 단어가 명사면 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라는 간단한 용어 그냥 아이고 관계대명사라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해. 알고 가자는 거 알고. 관계대명사라는 말을 막연하게 그냥 문법 용어로 익혀두지 말고 걔가 뭐냐?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합니까? 관계대명사. 문장을 형용사 절로 만들기 위해선 영어는 당연히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절로 만들려니까. 근데 이 형용사절을 만들 때 접속사의 이름만 관계사라는 이름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고 즉 관계대명사, 관계사를 써주면 형용사절 속의 동사는 다가 아닌 니은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수식받는 명사가 사람이면 who나 that을 사용하고 사람이 아닐 때는 which나 that을 사용한다. that은 아무 때나 쓴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놨고요. 또 원래 문장의 주어였던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의 이름이 주격관계대명사라고 불린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용어가 좀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요거를 용어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문장을 명사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명사구라는 건 뭐냐면 명사가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형용사절. 절의 수식을 받아서 명사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절을 만들어야 되니까 영어는 뭐가 필요하냐면 종속 접속사가 필요한데 이 종속 접속사의 이름이 형용사절일 때 요 절을 종속 접속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관계사라고 부른다. 관계사. 자, 그리고 이 관계사가 명사를 대신했을 때는 관계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자, 용어가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수식받는 명사가 원래 문장의 주어였다면 이 관계대명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격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라는 용어가 나오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네요. 물론 이게 만약 목적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를 거고 소유면 소유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주격관계대명사. 그런데 이 주격관계대명사를 영어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람일 땐 who를 쓰고 사람이 아닐 때는 which를 쓰는 게 기본이고 또 that이라는 건 사람일 때도 쓸 수 있고 사람이 아닐 때도 쓸 수 있는 얘들이 바로 관계대명사인 거죠. 이 네 개가. 그런데요, 사실 사람일 때는 that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람일 때는 who입니다. who를 쓰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닐 때는 which that을 아주 자유롭게 뭐든지 써도 돼요. that이 오히려 더 많이 쓰입니다. 자, 어쨌든 요걸 이해해 두시면 되는 거죠. 요 말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좀 정리가 됐나요? 문장이 명사구가 된다? 명사구는 명사가 형용사 절의 수식을 받는 거다? 우리는 지금 형용사 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때 형용사절을 만드는 종속 접속사는 이름이 따로 있다. 관계사라고. 근데 그 단어가 명사면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데 꾸밈받는 명사가 주어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네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who, which, that이 있다. 이렇게. 자, 됐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실제 예가 쭉 나오는데요. 이제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은 가장 쉬워요.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일단 한번 봅시다. 거기 이제 박스 안에 예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오네요. The woman made this 고추장. 그 여자가 이 고추장을 만들었다. 문장이죠. 근데 여기서 woman이라는 주어를 꾸밈받게 만들고 앞으로 꺼내면 비어진 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에 사람이니까 who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the woman who made this 고추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장이 아니라 명사구가 돼버린 거죠. 자, 정확하게 해둡시다. the woman이 있고 the woman who made this 고추장. 자, 이랬을 때요. 자, 이건 소문자가 되겠죠. 문장이 아니니까. 소문자입니다.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요게 관계대명사가 되죠. 용어를 정확하게 해둡시다. 여기서 요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끝까지를 얘를 꾸미는 이거를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형용사절입니다. 절. 그리고 꾸밈받은 명사, 이 덩어리가 명사구가 된 겁니다. 명사구. 이해되시죠? 결국 문장이 명사구로 변한 겁니다. 요 관계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The machine looked complicated. 그 기계는 복잡해 보였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럼 the machine을 꺼냈습니다. the machine, 사람이 아니니까 which나 that을 쓰면 the machine, which 또는 that looked complicated. 역시 이제는 복잡해 보이는 기계라는 명사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때 which하고 that이 관계대명사고 주어가 수식받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가보면 그런 이제 박스 설명이 나와요. 자, 사실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한번 잠깐 자르고 그런 이야기 해봅시다. 시간이 많아요. 이건 설명할 게 별로 없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많은 문장을 만들었었잖아요. 그 많은 문장에서 정말로, 정말, 진정, 주어를 꺼내면 전부 그게 명사구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다라니. 이게 아주 놀랍고도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거 한번 생각나세요? 그거 예를 들면 자, 그 판다가 그 경기를 보려고 높은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기억나세요? 투부정사 목적에 있었는데. 그러면 더 판다 뭐였죠? Walked up the long stairs. 뭐 하려고? To see the kung fu competition. 이런 게 있었죠. 여기서 더 판다를 꾸민 밖에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더 판다 사람이라고 의인화시켰다 치면 더 판다 후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올라갔던 판다라는 명사구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만 기억해 둡시다.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이건 지금 책에 지금 제가 안 적어놨는데 하나 잘 봐두세요. 주어를 꺼내서 문장을 명사구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가 인칭대명사일 때는 만들지 못해요. 또는 지시대명사, 즉 인칭대명사일 때 he나 I나 물론 I, we, you, he, she, it, this 자, 이런 것들일 때 얘들은 영어에서 인칭대명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의 수식을 받지 못해요. 물론 얘들이 목적격이 돼서 me, us, you, him, her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칭대명사는 수식받지 못합니다. 자, 이걸 기억해 둡시다. 지시대명사는 일단 접어두고 인칭대명사.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형용사 또는 형용사절이 명사를 꾸민다는 이야기는 그 명사를 다른 명사들과 구분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더 브레이브 보이라는 건요. 더 보이는 소년은 소년인데 용감하지 않은 소년이 아니고 용감한 소년이죠. 그래서 많은 소년들 중에 용감한 소년이라고 못 박아두는 거예요. 한정시켜 주는 거죠, 걔를. 그래서 그걸 우리가 형용사가 명사를 한정한다라고 해요. 한정.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나온 명사구를 한번 보면 아까 우리 이거 the woman. 자, 다시 한번 볼게요. who made this 고추장. 이 고추장을 만든 여자라는 명사구에서 여기서 지금 얘가 형용사 절임인데 얘를 꾸며주죠. 꾸며준다, 수식해준다는 말은 이 여자를 다른 여자들과 구분해준다는 얘기예요. 구분. 그래서 이거 구분한다는 말은 결국 한정시켜주는 거예요.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거죠. 모든 여자가 아니고 고추장을 만든 그 여자니까.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분시켜준다, 즉 한정해준다. 그런데 인칭대명사를 쓴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것과 구분지을 이유가 전혀 없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를 다른 사람과 구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we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내 말을 듣는 사람은 we에 나와 누구누구가 속하는지 알고 있다는 이야기고, he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he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he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인칭대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물론 뭐 고어 옛날에는 이래 좀 딱딱한 예를 들면 성경책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인칭대명사도 수식을 막 받아요. 후가 막 he를 막 수식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특별한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는 인칭대명사는 수식받지 않습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형용사 절이 또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민다는 이야기는 그 명사를 다른 명사와 구분하며 결국 그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켜 주는 거다라는 용어. 자, 그러니까 인칭대명사는 구분할 필요가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그게 뭐건 형용사의 수식을 받지 못한다. 자, 꼭 기억해 둡시다. 이 부분도.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문장에 주어를 꺼내서 명사구를 만들면 된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가, 물론 밑에 설명하고도 연결되지만 I 뭐뭐뭐가 있었는데 I를 꺼내서 뭐뭐한 I who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그때 만약 만들라 그러면 그 he나 she나 이런 게 와 있을 때 그걸 만들라 그러면 그 he, she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인칭대명사가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면 my father, my friend, one of my friend, she면 my teacher 뭐 이렇게 그걸 구체적인 명사로 바꿔줘야지 인칭대명사를 놔두고는 명사구를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박스 가보면 명사구를 활용하면 같은 명사가 있는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명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새로 문장을 쓰지 않고도 문장 속에 보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자, 이거는 사실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한번 볼게요. I know good people. 나는 좋은 사람들을 압니다. 그리고 새로 말하기를 they are living honestly. 그들은 정직하게 삽니다. 그러면 여기서 they하고 people이 같은 거라고 치면요. 뒤에 they를 they who라고 못한다 그랬잖아요. 인칭대명사니까. 그래서 people who are living honest라고 명사구가 될 거고 그러면 앞에 있는 I know good people하고 people하고 같으니까 I know good people who who are living honestly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거기 나와있는데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자, I know a boy. 나 어떤 소년을 알아요. 이런 문장이 있고 그리고 the boy는 그 소년은 is living with his 뭐 할까요? mother. 어머니와 살고 있는 어떤 애를 알아요. 라는 문장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요. 여기서 a boy하고 여기서 the boy가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the boy를 꺼내고 이 자리에 who를 넣으면 the boy who is 살고 있는 소년이 됐고 얘가 얘를 꾸며서 명사구가 됐죠. the가 되고. 그럼 여기서 the boy라는 거하고 a boy가 같다면 I know a boy 또는 the boy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지금 한정사는 약간 무시 개념을 명사구로 만들 때 무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필요한 걸 문장 속에 적고 I know a boy. 근데 그 다음에 who 요랬던 요 명사구 요 boy하고 요게 같으니까 요 다음에 who is living 이렇게 쭉 해주면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합쳐진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보통 일반적으로 명사구 관계대명사 설명할 때 다 이렇게들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건 사실 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썩 좋은 방법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설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한 개 더 보면 We sat on a rock to take lunch. The rock looked like a turtle. 이렇게 되네요. 우리는 바위 위에 앉았다 점심 먹으려고. 근데 그 바위는 보였다. 거북이처럼 보였다. 자, 이렇게 되죠. 그때 어떻게 이걸 합칠 수 있다? We sat on a rock that looked like a turtle.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합쳐지는 거죠. 자, 이제 할 말이 다 끝났네요. 할 말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를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넣어놓은 게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 다 했습니다. 그죠? 자, 영어는 수식받는 명사가 비교 대상이 없을 때 형용사 앞, 뒤에 콤마를 찍어줍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거는 한국어하고 영어에 있던 극명한 차이점인 거예요. 한국어에는 이런 사양이 없죠. 아까 말한 인칭대명사는 수식받지 못한다. 한국어는 어때요? 받을 수 있죠. 아름다운 나, 그죠? 그녀가 사랑하는 나, 내가 좋아하는 너, 얼마든지 뭐 I든 U든 수식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요 부분도 한국어와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형용사절의 정보는 말하려는 본뜻과는 상관없다는 뜻이며 이때는 that을 관계대명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거는 그냥 얼핏 보면 이거 뭔 말이지 하는데 보통 문법을 좀 공부하는 나이가 돼서 배우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제가 형용사절이 명사를 꾸미면 그건 한정한다 그러죠. 한정하고 다른 명사와 구분 지어줄 때는 한정용법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보통 계속적 용법이라고 불러요. 혹시 제가 이 책을 만들 때는 문법에 너무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문법을 좀 새로 해석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안 넣어놨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건 한정용법이라고 불러요. 한정용법은 뭐냐면 수식받는 명사 뒤에 형용사절이 이렇게 와서 꾸밀 때 이 형용사절이 이 명사를 다른 명사와 구분시켜주는 범위를 한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요거는 뭐냐면 보통은 계속적 용법 또는 서술용법이라고 부르대요. 서술용법, 서술적 용법, 서술용법 요렇게. 자, 이거는 계속적 용법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명사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다른 것과 구분시키기 위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일단 예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This is my sister. 이거, 자, 얘는 내 여동생이에요. 또는 저희 누나입니다. 라고 하고 콤마를 찍고 나서 Who loves board game? 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어쨌든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나의 여동생입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건데 그리고 밑에 보면 똑같이 This is my sister who loves board game. 이런 게 나와요.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This is my sister. 그리고 콤마 없이 Who loves board games 할 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 시스터를 my sister를 다른 시스터와 구분시켜 준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한정해 준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지금 나의 여동생은 한 명밖에 없을까요? 또 있을까요?
자, 또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콤마가 없이 이렇게 하면 보통 한정해준다 이런 말은 다른 시스터와 구분해주기 위한 거니까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나는 다른 시스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스터가 최소 2명인데 그 중에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시스터가 얘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 용법을 보면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돼요. This is my sister 해놓고 콤마를 찍고 나서 Who loves board game이라고 옵니다. 그러면 이 콤마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이 콤마를 딱 찍어주면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콤마라는 건 자, 한번 뭐 콤마의 의미가 다양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콤마의 의미는 콤마가 찍힌 부분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문장은 성립되고 문장의 의미 전달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위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여동생이 여기 있다, 얘다 이 말이고 이거는 뭔 말이냐면 여기서 문장이 끝나요. 얘가 제 여동생입니다 라고 말을 다 했어요. 그리고 얘가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여동생입니다 라고 꾸미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얘는 보드게임을 좋아해요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얘는 굳이 없어도 되는 거죠. 말하려고 하는 건 얘가 제 여동생입니다 이 말을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 정보를 보태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설명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서술한다. 서술이란 말은 결국 얘가 누군지 더 말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없어도 되지만 한정시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용어를 제가 안 넣어놨다가 지금 설명을 하니까 좀 어이없죠? 어쨌든 어쩌겠습니까? 자, 이해되시죠? 자, 얘는 여동생이 2명 이상이고 얘는 1명밖에 없는 거죠.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제가 제 여동생이요 이 말이니까. 자, 그리고 요럴 때는 사실은 제가 여기 안 적어놨지만 요 위에 레벨 체에 이런 게 자세히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This is my sister, 콤마 찍고 and 그리고 she loves board games. 요렇게 말해도 똑같은 거예요. 얘가 제 여동생인데요. 근데요. 걔는 보드게임을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자, 요렇게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박스는 바로 여기 지금 계속적 용법이라고 불리거나 서술적 용법이라고 불리는 형용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해가 한 개를 더 볼게요. 한글, That is Korean's alphabet is very scientific 했는데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했는데 뭔 소리냐면요. 콤마가 찍혀서 한글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글이라는 건 비교 대상이 없죠. 여기도 시스터가 1명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콤마가 찍힐 수 있는 거거든요. 한글은 비교 대상이 없는 고유명사니까 당연히 콤마가 찍혀야 되는 거죠. 다른 한글과 구분시켜주기 위한 절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콤마가 찍히면 중요한 게 여기에 관계사 자리에 절대로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적을 수가 없어요. 즉 콤마가 온 다음에 that은 절대 관계대명사로 오지 않는 거죠. 콤마가 있다면 반드시 who나 which만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그래서 한글 콤마 that is Korean 이렇게는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that을 못 쓰고 한글 which is Korean alphabet is very scientific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거? 자, 이거는 뭐 지금 이 책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엄청나게 다루지는 않지만 뒤에 이제 문장에 들어가면 애법 이게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콤마를 찍어주고 안 찍어주고는 사실 의미 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자, 뭐 별거 없다 해놓고 괜히 쓸데없는 말을 꺼내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정리를 하면서 끝냅시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걸. 자, 항상 명사구, 자, 우리가 하는 건 명사구입니다. 명사구를 하는데 명사구를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문장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장이 명사구로 바뀌는 거니까. 즉 문장을 만들지 못하면 명사구도 만들 수가 없겠죠.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이 명사구를 만들 때 이 문장 속에 있던 주어를 꺼내서 주어가 수식받는 명사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형용사 절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부분은 형용사 절이 돼버린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 형용사 절을 만들려면 종속 접속사가 필요한데 그때 종속 접속사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면 관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사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어가 빠져나와서 수식받는 거니까 이때 관계대명사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사람일 때 who, 사람이 아닐 때 which, 그리고 that을 사용해요. 물론 who일 때도 that을 쓰지만
아주 발생 빈도는 낮은 현상이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한 가지 말씀드렸던 거, 형용사절이 명사를 수식한다는 이야기는 이 명사를, 지금 주어지만 명사죠, 이 명사를 다른 명사들과 구분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즉 한정시켜 줍니다. 범위를. 그래서 이때 형용사절은 얘를 한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한정하는 용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는 비교 대상이 없는 명사는 올 수가 없어요. 즉 인칭대명사는 비교 대상이 없죠. 인칭대명사. I하고 다른 I가 또 있어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U와 또 다른 U가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인칭대명사는 여기에 오지 못해요. 수식받지 못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요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명사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주어가 수식받은 명사구. 그때 필요한 관계대명사를 주격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른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건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형용사들은 얘를 한정시켜주고 있지만 만약에 한정하려는 게 아니고 그 명사에 대한 추가 정보를 그냥 넣고 싶어서 넣은 거다. 즉 그 형용사절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 그러면 어떤 명사 뒤에 반드시 콤마를 찍어주고 형용사절을 적습니다. 형용사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때 요 형용사절은 얘를 꾸민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꾸민다고 지금 우리는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는 하는데 꾸미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거죠. 얘가 누군지 더 부연 설명을 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nd 그리고 주어는 어떻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도 의미가 똑같다는 거죠. 그때 이렇게 코마를 찍게 되면 요 형용사절에는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명사는 역시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유명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서울, 어떤 서울. 그죠? My father, 어떤 father.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여러 명이 아니니까 이때는 my father 다음에 who가 온다면 콤마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and, 요때 형용사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른다. 자, 우리 책에는 이런 용법, 이런 용어를 제가 적어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용어가 없어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그래도 좀 필요 없는 용어를 좀 버리고 싶어서 안 적어 놓았지만 또 이게 높아심에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요 페이지 설명이 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이거 전혀 몰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도 직관적으로 그냥 명사구 만드는 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명사 쓰고 그 명사 뒤에 관계사 who 아니면 which 아니면 that 쓰고 뒤에 동사부터 쭉 써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봄에 나랑 바다 그 해변가에 갔던 친구들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때 한국어의 명사구에서 수식받는 명사는 제일 끝에 있으니까 뭐부터 써야 되느냐면 영어는 무조건 friends를 써야 되겠죠. friends. 근데 나하고 갔던입니다. 갔던. 그러면 가다라는 거 went, 갔다의 went가 그냥 오면 친구 friends went가 되면 친구들이 갔다가 되잖아요. 이 went를 갔던이라고 하려면 사람이니까 who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friends who went to the beach with me last summer. 그러면 who 하나를 넣는 순간 형용사절이 되고 명사구가 돼요. 그래서 요 명사 뒤에 who 넣고 which 넣고 that 넣고 고연습만, 그리고 그 명사가 항상 앞에 온 꾸미 맞는 명사 앞에 온 고연습만 하면 되니까 요거는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저렇구나. 욕심 있는 친구들은 좀 정리해 두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직관적으로 대충 저렇네 라고 알고 넘어가도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뒤에 이제 그 뒤에 가면 그 주어가 수식받는 명사구 만드는 게 2페이지 나옵니다. 일단 그 명사구를 만들 줄 알아야 그 명사구가 들어간 문장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부터 연습을 차분히 한번 해서 풀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핵심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 꺼내고 우리말은 니은, 영어는 관계사. 끝입니다, 이게.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